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러그래프들을 만들 때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단위 센텐스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위 센텐스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패러그래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못된, 잘못됐다기보다 좀 unprofessional한 걸 하나 보겠어요. 어떤 일본 학생이 쓴 글이에요. The physical property of these material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impurity atoms and native defect. 이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은 impurity atom, 불순물 원자하고 native defe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의 존재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Sentence is perfect. Carbon has a strong influence. Carbon has a strong influence.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연결이 잘 안 되죠.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유추를 해야 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왜 갑자기 탄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탄소가 아마도 인피니티 애톰을 말하는 건가? 라고 내가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인피니티 아톰하고 카본이라는 말이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카본하고 인피니티 아톰을 연결해주는 무언가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Interaction between impurity atoms and native defect.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앞에 걸로 돌아가요. impurity atom하고 native defect들의 상호작용은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또 고려가 돼야 된다. 뭐 도라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그냥 끊어서 얘기하면 그 impurity atom하고 native defect의 상호작용이 고려돼야 된다. 이 세 개의 문장만 읽어도 다 따로따로야. 이 세 개의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키워드는 이것밖에 없어요. impurity atom and native defect. 여기도 impurity atom and native defect. 그 다음에 several associated defects will be produced and the compensation effect will appear. 몇 가지 associated defect. associated defect라는 것은 아마도 생각을 하기에 impurity atom하고 native defect가 엮여 있는 디펙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얘가 이 인터랙션을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컴펜세이션, 그들 간의 컴펜세이션 이펙트가 나오게 된다 하면 이것을 써놓으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 자체는 다 완벽해요.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표현법도 매우 통상적인 표현을 썼고 다 좋아. 그런데 이 네 개의 문장은 다 서로 다 분절이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이걸 읽는 사람은 이 카본 아톰은 도대체 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associate defect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또 compensation이라는 건 뭐지? 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네 개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읽고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고친 거예요. The physical property of these material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impurity atoms and native defect. 고치지 않았어요. 이 문장 완벽히. 뭐가 문제냐면 이 네 개의 문장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문제니까 첫 번째 문장을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히 in particular 접속사를 하나 넣은 거죠. 특별히 carbon impurity has a strong influence. 내가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이 카본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여러 가지 impurity atom 중에서 이게 더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in particular 특별히 카본 원자라고 쓰지 않고 카본 impurity라고 쓴 거죠. 그래야 얘하고 얘가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는 이 impurity 원자하고 카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카본 임퓨리티 원자하고 네이티브 디펙트라고 섞여 있는 그런 디펙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more over in the case of carbon, 카본의 경우에는 the interaction between impurity atoms and the native defe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왜냐하면 since several associated effects can be produced by carbon impurity atoms and the compensation effect will follow. 이거 내가 고쳐 쓴 겁니다. 얘는 4개의 문장이 다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고 얘는 따로따로 놀 수 없게 이렇게 고리가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4개의 문장이. 몇 개의 펑션을, 몇 개의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얘들을 서로 따로 놀 수 없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카본 임퓨리티, 여기 임퓨리티 아톰이라고 썼고 여기 카본 임퓨리티라고 썼고 이것 중에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말하고 싶다는 거여서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이 카본 임퓨리티가 중요한 영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또 더한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인터랙션을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more over라는 썼고 특히 카본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개의 문장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했으니까 고려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뒤에 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정하기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가 쓰고 싶었구나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키워드를 카본 임퓨리티 이렇게 쭉.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은 중학교 문법을 배운 사람이면 이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뭐 compensation 이 정도?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는 써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다 분절돼 있네? 이거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구나. 그 연결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그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연결고리, 얘하고 얘를 연결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라는 건 뭐다? 이런 접속사들, in particular 또는 뭐 moreover, in case of 이런 것들 플러스 공통적으로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야 연결이 된다. 이게 있어야 글이 된다. 이런 접속사들. 자, in particular, in case of, moreover, since를 도구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도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한 개의 문장 단위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문장 하나를 보겠어요. Due to the induced shift of the band, 인듐 원자를 뿌려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밴드 구조가 변했어요. The electron filling of the S1 band is increased substantially.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 이 문장이. 인듐이 인듀스한 그 밴드의 시프트 때문에 일렉트론 S1 밴드라는 어떤 특정한 밴드의 일렉트론 필링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학생이 이 문장을 써와도 큰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이 문장을 훨씬 짧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The induced shift increased the electron filling of the S1 band substantiall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증가시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증가했다. 라는 거랑 얘가 이거를 증가시켰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들은 내가 만들고 있는 모든 문장 이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쓴 문장보다 훨씬 더 짧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쓴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straightforward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뭐의 차이냐면 사실은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수동태냐 능동태냐의 차이인 거죠. 수동태냐 능동태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능동태를 위주로 단순하게 쓰라는 거예요. 수동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항상 이렇게 딱 정확히 디파인 하라. 이거는 뭐 모든 문장의 기본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긴 문장은 다 끊어 쓰자라는 겁니다. 최대한 끊어 쓰자. 즉 가능하면 접속사, 뭐 부정사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다 끊었어요. 다 끊을 수 있으면 다 끊어 쓴다. 특히 한 문장이 한 개 이상의 접속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웃입니다. 이건 하지 맙시다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의 관계대명사를 가진다. 안 되고 한 개 이상의 투부정사 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 예. 그래서 가장 단순한 구조, 그냥 하나의 주어 동사 따다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하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문장이든지,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 하나 나오든지, 주어 동사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이렇게 나오든지, 이 정도의 구조의 문장을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접속사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중간에 세미콜론을 써서 끊고 문장을 접속사 없이 끊어서 쓰라는 거예요. 길어지면. 그리고 자기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과 수식어, 그걸 수식하는 수식어, 이게 뭐 대명사가 붙어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붙어서 뭐 절이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그거하고 이렇게 절대 논문에서는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얘가 얘를 수식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붙이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다 페어링이 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어가 여러 개의 동사를 끌고 다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다 간략하게 할 것이고, 수동태 쓰지 말고 능동태를 쓰자는 거고, 긴 문장은 다 끊어서 쭉 쓰고, 한 개 이상의 접속사, 관계대명사 등을, 관계사들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길게 늘어지면 세미콜론으로 끊어버리라. 그 다음에 수식과 수식을 받는 놈과 수식하는 놈은 항상 잘 붙어 다닙니다. 뭐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센텐스, 자, 패러그래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를 본 거고, 그 패러그래프 안에 센텐스들을 어떻게 서로 묶으라는 얘기를 한 거고, 센텐스 하나를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 안에 있는 단어들의 레벨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간단한 게 좋다 이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많은 반복돼서 많은 오류들, 이 두 가지는 영어 논문법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Sufficient in number, 숫자가 충분하다, 그냥 sufficient예요. 그냥 sufficient야. 근데 수거집 보면 이런 게 나와요. Of serious nature, 그냥 serious예요. 이게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For a period of several minutes, 몇 분 동안의 그런 그 기간을 근데 그건 그냥 몇 분 동안이잖아요.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note that이에요. In most cases, mostly, in the vicinity of, near, by using, the installation of a stone was installed. 뭐뭐뭐의 인스톨레이션이 되었다. 인스톨 된 거죠. 왜 동사를 명사화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써야 돼. 예?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 시킨 이런 논문을 쓰고 있다면 이거를 당연히 그냥 그 동사로 자체로 쓰면 훨씬 더 간단할 거고, 그렇게 잘못 쓰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무지하게 많이 반복해요. 이런 실수들을. Due to the fact that, 뭐뭐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건 그냥 그 때문에지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이 여분의
이 표현들을 단어 레벨에서 왕창 쓰고 있지 않나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의어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논문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냥 중요하다예요. 중요하다. important. 한 패러그래프에 막 몇 개씩 들어갑니다. 근데 동의어 사전을 쭉 찾아보면 valuable, substantial, principal, considerable, conspicuous, crucial, critical, decisive, marked, influential, significant, essential, imperative, serious, strong, best 라는 동의어가 나와요.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적절히 이렇게 잘 표현들을 풍부하게 구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unimportant라는 말이 반대말인데 얘를 찾아보면 trivial, inappreciable, insignificant, unsubstantial, immaterial, negligible, inconsiderable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항상 구사해야 됩니다. 표현은 간단하게 하고 동의어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모든 작업들이 어드바이서나 같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 코오서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겁니다. 우선 이 실험이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림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그걸 할 때 뭘 했냐면 논문의 그 베이직 스토리라인, 시놉시스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 때 당연히 어드바이저랑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어드바이저랑 상의를 해서 어떤 그림들을 어떤 플랜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 스토리라인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겨를 그렸어요. 그래서 피겨를 그리면서 피겨를 여러 번 고치겠죠. 그 고치는 과정에 또 어드바이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치는 거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 피겨에서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각 피겨를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각 피겨별로 어떤 중점적인 결과들을 기술할 거면 어떤 또 디스커션을 할 것인지를 쭉 이렇게 각 피겨별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만들 때 역시 또 상의가 잘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니까. 자, 이제 퍼스트 드래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퍼스트 드래프트를 이제 지도교수한테 주면 당연히 지도교수가 어떤 구성으로 잘 되어 있는지 좋은 구성으로 오가니제이션 전체 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미싱 파트가 없는지 또는 여분의 파트가 들어있어서 없애야 될 부분이 없는지 플로우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걸 앞에 처음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서 자 이런 부분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돌려주면 세컨드 드래프트가 되겠죠.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지도교수가 전반적인 흐름이 일정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각 패러그래프 단위의 세부적인 라직이 잘 맞아 있는지를 쭉 보겠고 레퍼런스 같은 거 보겠고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드래프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 단위로 쭉 보면서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라인 바이 라인 그 다음에 word by word 고치겠죠. 이거를 여러 번 아이터레이션 하겠죠. 만족스러운 수준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논문을 내가 써서 교수님한테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학생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논문을 내가 최대한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가져가서 교수님한테 드리고 교수님이 거의 고쳐주는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스스로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뭐 교수님이 거의 고칠 게 없을 거야 하고 가져가는 거죠. 물론 가져가도 교수님 고쳐요. 괜히 그분이 교수인 건 아니거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취약하고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여기 고치겠죠 또.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본인이 다 했는데 교수님이 거기다 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더 인풋을 주는 거하고
스스로 안 된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하는 점이 틀린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이 틀리기 때문에 도달하는 그 결과물이 당연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의 그 에너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이 정도 레벨에서 시작한 논문을 여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갖고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소진해버려요. 그 에너지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다 이만큼 얹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가져온 논문의 완성도가 차이가 있고, 당연히 그게 논문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차이가 없이 다 한 수준으로 다 수렴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문은 이만큼 노력이 들고 이 논문은 이만큼밖에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곳에 다 수렴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사실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이, 반 이상의 논문들이 그냥 그 논문을 내가 안 봤다고 치고 내가 처음부터 그냥 그 피겨하고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냥 훅 써버리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은 게 나와요.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서 고쳐나가는 거랑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은 방식으로 쭉 글을 써내는 거랑 이 두 번째 후자가 훨씬 더 빠르고 결과물이 더 좋은 게 나오거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작문을 뜯어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최종적인 산물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최대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때까지 얘기하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의 5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전체 흐름을 잘 잡아라. 이 전체 흐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문단과 문단들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정확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들이 잘 스무스하게 쭉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했죠. 논문을 가져오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금방 싹 읽어서 파악이 안 되면 키워드 있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여기 표시하고 제가 거의 모든 논문에 이걸 다 해요. 표시하고 쭉 해서 그러면 키워드들이 쭉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키워드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 흐름 좋은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잘 맞는 거야. 스텝 바이 스텝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탄탄한 논리야. 이런 걸 보겠죠. 레퍼런스들 다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뭐라고 해놨는데 이건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에 해당되는데 인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실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딱 서포트가 되지 않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이 분야에서 대충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라면 그 근거가 레퍼런스로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단의 내부 구조 얘기했죠. 토픽, 아이디어, 그 다음에 머티리얼, 결론, 컨클루션 이렇게 돼 있는 요 구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그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 다음에 그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지시어들, 연결하는 고리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지시어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각 문장에서의 그래머.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기 시작하냐면, 이 정관사. 정관사를 본다는 거는 뭘 본다는 뜻이에요? 명사를 본다는 거죠. 명사. 그래서 더 붙었는지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때는 이거를 체크한다면 문장을 쭉 읽으면서 체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문장을 의미하고 관계없이 문장을 그냥 쭉 읽고 명사가 있으면 딱 멈춰서 명사에 어가 있는지 더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 명사가 여러 개 있죠. 다 쭉 체크하고 이런 걸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당연히 해요. 내가 논문을 서브미트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 명사라면은 단수냐 복수냐. 이게 동사하고 잘 일치하느냐를 또 봐야 되니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다시 체크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뭐고 동사가 뭐지?
이 동사, 주어하고 동사는 잘 맞아 있는 거야? 다 보죠. 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네이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 안 써도 이게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도 심지어 틀려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수가 아니면 무조건 다 덜을 써라. 단수는. 어라고 특별히 써야 되는 게 아니면 복수는 무조건 그리고 관사를 다 빼라. 무조건. 복수가 아니면 어나 더가 다 단수나 어나 더가 다 필요한 건데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다 덜하고 써라. 그 다음에 복수면 무조건 관사를 다 빼고 가라. 그러면 언지 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복수인데 여기 더 뭐뭐뭐 복수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면 더 빼고 복수라고 써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더를 다 빼라고 해요. 처음에 라이팅을 하는 학생들한테. 주어 동사 다시 다. 그래서 요거 자 그 단어 각각의 명사들이 어하고 더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거하고 요거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것이 주어라면 동사하고 이게 종이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요거를 다 따로 쪼개가지고 다 하나씩 본단 말이죠. 다른 디테일이 있고 스펠. 근데 스펠은 요즘에 뭐 다 스펠 체커들이 다 해주니까 거의 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단어를 쓰면 스펠 체커에서 걸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각각을 하고 또 전체를 또 다시 하고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한 논문을 최소한 10번을 세세하게 읽어서 10번 정도는